오늘은 헤드헌터 단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혹시 헤드헌터가 될지 말지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최근에 제가 헤드헌터 진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보다 상담이 꽤 들어왔는데 헤드헌터의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업으로서 헤드헌터의 단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왜 단점부터 얘기를 하냐면, 이거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 먼저 말하라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는 단점 3가지를 먼저 말하고 다음 주에 장점 3가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아무래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내가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뜻하거든요. 헤드헌터라는 직업은 계약서상 항상 보증기간이라는 환불기간을 동반하기 때문에 설령 수수료를 받게 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 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또 쓰고 싶어져요. 일정한 벌이가 계속 들어오는 거라면 그 돈에 맞게 소비 감각이 생기기 마련인데, 헤드헌터는 막 300 벌었다가 한 번에 900 벌고 막 이러니까 막 성과급이 막 3배, 4배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는 날에는 내가 갑자기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를 막 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혹시나 환불이라도 터지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건이 들어와서 내가 과소비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니까 내 통장에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것처럼 대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대출이 정말 안 나옵니다. 거의 실수령액의 60-70%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내 집 마련이 안 돼 있거나 대출을 발생시킬 일이 있다면 조금 고려는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나와요. 두 번째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기업에서 갑자기 채용에 관한 JD를 바꾸는 거는 예산 일이고, 면접 결과 이번 주까지 주겠다고 해놓고 한 달이 미뤄지거나 수수료가 늦어지거나 후보자한테 하루 전에 문자로 갑자기 입사를 안 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무슨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서 입사를 못 하게 됐다고 하고, 등등등 정말 아무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변수가 생기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도 변수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 변수를 줄여 나가는 게 저희의 일이자 프로적인 모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숙련도죠. 숙련도에 따라서 이 변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건데,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로 상담을 할 때 뜬금없게도 MBTI를 좀 많이 여쭤봅니다. MBTI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있잖아요. J냐 P냐. 잘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적어도 잘 버티시는 분들은 P가 많습니다. 이게 J와 P가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계획형이냐 즉흥형이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그 개념보다는 내가 계획대로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J냐 P냐로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계획대로 돼야 좀 편안하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깊은 분노를 느낀다. J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요. 난 계획대로 안 돼도 다음에 하지 라고 이 정도의 생각이 드신다면 P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런 갑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P가 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직업들에서 J분들이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으면 J분들은 본인의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그게 되게 만들거든요. 근데 왜 P가
헤드헌터한테 조금 더 적합하냐? 왜냐면 헤드헌팅에서는 내가 몸을 갈아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거기에 집중한다기보다 그냥 일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일을 두세 배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 수입은 보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후보자가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가게 만들겠다. 이거는 물론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방지되는 게 아닙니다. 뭐 당연한 거죠.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기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헤드헌터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라는 게 두 번째 단점입니다. 세 번째,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각자 나름의 기대감을 안고 헤드헌터를 시작하지만 헤드헌터는 초기 1년에 그만둘 확률이 70%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리랜서라는 개인주의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얼마 없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팀장 또는 사수가 빨리 열심히 알려줍니다. 그래야 내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럼 헤드헌터는 누가 알려줄까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거는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표가 직접 알려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가 직접 알려주는 서치펌은 대부분 10인 미만, 20인 미만의 소규모 서치펌입니다. 설령 제대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경험치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작부터 작은 서치펌을 가시는 거는 좀 많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헤드헌터가 아닌 다른 메이저 프리랜서 분들은 그래도 사정이 괜찮은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 작가 이런 정통적인 프리랜서 직업들은 다 나름의 교육 코스가 마련이 돼 있고 무료로라도 얼마든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헌터는 교육 코스는 고사하고 헤드헌터가 뭐하는 직업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구독자가 300명도 안 되지만요. 그래서 헤드헌터라는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야생에서 아무 도구도 없이 살아남아야 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고요. 혹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유튜브도 많이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저도 참 영상 만드는 기술도 없고 헤드헌팅이 아무래도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혹시나 유튜브나 다른 루트로 서칭을 하다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코칭도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헤드헌터 단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장단점으로 가려고 했는데 단점으로만 얘기해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일단 단점부터 다뤄봤습니다. 그래도 막상 쓰면서 생각했는데 단점보다는 일단 저한테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점 3가지 중에 1번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이 정도만 알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번 변수가 너무 많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3번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 정도는 미리 알고 갔으면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모르고 가서 처음에 진입했을 때 꽤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알았다면은 첫날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장점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